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 건설 부동산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건자재 인테리어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테리어업을 들어갈 때 두 가지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B2B 분야이고요. B2B는 일반 건설사가 착공하기 시작해서 마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주택건설 공정을 보시면서 그 주택건설 공정 간에 건자재가 언제 투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이랑 설명으로 들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다 지어진 기존 주택 시장에서 인테리어 교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것들이 주가의 키팩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거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저희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 그런 착공일을 D-Day라고 했을 때 D 플러스 약 30개월까지 하게 되면은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D 플러스 3개월까지는 저희가 기초공사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기초공사는 말 그대로 건물의 기초를 지하층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조공사라는 거는 건물의 구조체를 짓는 공사인데 저희가 뭐 7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7일 정도의 한 개층씩 대략 뭐 30에서 35층 정도의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올라가는 게 골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가 끝나가게 되면은 저희가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저희가 마감이라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런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마감 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을 되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이제 모 국내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보시면은 D 플러스 1개월까지는 이렇게 옆에 가설 뭐 펜스를 치고 이렇게 부지 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이 거의 끝이고요. 그리고 D 플러스 2달 정도 되면은 텁하기를 합니다. 텁하기는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땅을 파는 거를 말하거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설 흙막이라고 여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길게 박아가지고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2달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D 플러스 3개월에도 계속 턱파기랑 흙막이를 하고 토사를 반출하거든요. 그래서 토사 반출이 거의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정 공사라고 해가지고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닥을 이제 매트 콘크리트를 쳤는데 이 현장 전체를 이렇게 뭐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제 두께 뭐 60에서 80cm 정도 되는 그런 매트 콘크리트를 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지하 3층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지하 주차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상층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 플러스 5개월 정도 됐을 때 5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지하 골조 공사를 시작해서 지하층 골조 공사를 계속해서 밑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착공으로부터 뭐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까지는 지상으로 올라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지상층 골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지상층 골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상층 골조는 몇 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한 개 층에 보통 7일 정도 걸리는 그런 일주일 사이클을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아파트 모양들이 이렇게 딱딱 보인다고 느껴지실 텐데 이런 것들이 지상층 골조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일 곱하기 35층이다 그러면은 뭐 250일 정도 걸리잖아요. 250일 정도 걸리면은 이 정도가 이제 골조를 짓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8개월이나 아니면은 9개월 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D 플러스 15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지상층 골조가 완공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파트 동들이 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조를 다 올리면은 맨 먼저 하는 마감 공사가 뭐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맨 처음에는 창호 공사를 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골조에는 지금 구멍들이 그 창호가 들어가는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창호 공사를 해서 외기를 차단해야지만이 내부 실내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조층이 완성이 되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창호가 그 창호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쭉 올리게 되고요. 창호 마감이 되는 순서대로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14개월 정도 되면은 골조 전부 완성하고
동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창호 공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창호 공사 하면서 외부 창호 달아서 내부를 본격화를 하게 됩니다.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는 그런 가벽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칸막이라든가 벽돌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계속해서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 되게 되면은 저희가 보는 외부에 있는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것도 일제히 해체를 하게 되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호이스트라고 말하는 그 수직으로 이동하는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고 실내용 건자재를 옮기는 경우가 빈번하고요. 그리고 골조공사가 이제 사실상 D+에 19개월 되면은 외부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늦게 따라오는 공정도 완전히 완료가 되고 타워 크레인 전부 해체하고, 이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가 내부 공사하는 겁니다. 내부는 뭐 바닥이라든가 욕조, 그리고 가구, 그리고 아트월 달아야 되고요. 바닥은 또 미장을 해야 되니까 바닥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닥이라는 거는 이 콘크리트 골조가 이렇게 쳐 있으면은 요 위에 또 이제 바닥 미장부터 포함해서 온돌 배관 같은 것도 요 안에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흡음재 같은 것들도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공사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사이고 오래 걸리는 공사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를 하면서 다른 마감들을 끝내는 거고요. 이런 마감들에 투입되는 그런 건자재들을 공정에 따라서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D+22개월, 그리고 D+23개월 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거의 공사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작업이 되게 되고요. 나무 심는 것도 이제 외부 공사가 끝났을 때 식재 작업이라든가 이런 수경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24가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 인면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는 욕실, 뭐 샤워 부스 이런 게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도기 세트 이런 것들도 전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마감을 저희가 진짜 마감이라고 하게 되는데, 실내 인테리어하고 마감을 그래서 약간 구분해 보자면은, 마감재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럼 마감재 공사는 D+24, 25 이때 들어가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게 되고요. D+28 정도 될 때부터 입주 청소를 하고, 뭐 저희가 펀치리스트를 잡는다고 하는데 잔손보기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여기 신도시는 D 30개월 정도 됐을 때, 즉 2.5년이죠. 2.5년 지났을 때 공사가 완공이 됐고,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내 집 방문 행사를 하고요. 입주자들에게서 펀치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치를 잡으면서 또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할 때는 밑에 대림이나 아이스 동서나 이런 파일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동아지질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런 기초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골조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시멘트라든가 레미콘이 들어가게 되고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푸집, 그리고 장비 이제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게 되면은 하우시스나 KCC 같은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시멘트 업체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몰탈 마감할 때 시멘트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실내 층간소음 부분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나라 아파트 바닥 슬라브 두께가 210mm인데요. 바닥 골조 두께가 210mm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닥 두께가 25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건설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 슬라브 두께가 180mm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210으로 두꺼워졌는데 앞으로는 250대로 훨씬 더 두꺼워질 것 같고요. 점점 요즘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들이 더 적게 들리도록 이런 설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감 공정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인테리어 건자재 산업에서 제가 맨 처음에 B2B하고 B2C를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B2B는 건설 수주, 그리고 건설 수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수주가 되겠죠. 주택 수주, 그리고 착공에서부터 입주. 저희가 착공에서부터 입주를 말하는 약 30개월을 지금 이미지 컷으로 보신 거고요. 그 착공에서 입주 기간이 D+에서 D+30개월 동안 건자재가 들어가는 시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골조 건자재가 잘 되려면은, 특히 시멘트 레미콘 같은 게 잘 되려면은 건설 수주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마감재가 잘 되려면은 주택 수주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 수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착공과 입주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설 수주와 주택 수주를 이제 선행지표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선행지표 토대로
건자재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점점 이런 B2B가 신규 건설 수주나 주택 수주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그 점진적으로 기건설에 났던 그런 아파트들이나 주택의 이런 교체 수요, 인테리어 교체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저희가 멸실 시장과 인테리어 교체 시장 이런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40만 호 수준의 주택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플로우 마켓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건자재는 B2B 건자재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건데요. 근데 이미 한국에는 기건설된 2천만 호의 주택이 있거든요. 이 2천만 호의 주택에서 매년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교체 수요가 나오게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스탁형 마켓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B2C가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90년대 건설된 아파트에 새로 들어갔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니까 그 인테리어를 올 수리를 했다. 그런 거는 보통 B2C로 가니까요. 이제 개인이 가구를 사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올 수리를 맡기는데, 이런 경우는 B2C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가 주도하는 이런 B2B 마켓보다 점진적으로는 이런 B2C 마켓이 훨씬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요 선진 국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B2B보다는 B2C 시장이 훨씬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 2천만 호인데 만약에 부엌을 2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년 약 100만 채가 되겠죠. 2천만 호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 약 100만 채 정도의 부엌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구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교체 주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15년, 30년 이렇게 45년 정도, 약 15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인테리어가 한 번씩 다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 아파트가 공급된 이 준공일 기준으로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재건축은 한 45년 정도 지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는 재건축으로, 그 다음에 B2B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이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이 45년 동안에 약 2번 정도, 15년 차에 여기 15년, 여기 30년이 되겠죠. 이 30년이랑 15년에 이때 B2C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B2C를. 그래서 인테리어 가구나 인테리어 올수리는 요 기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샘으로 대표되는 B2C 인테리어 시장은 아파트 골조 재건축 사이클하고 상당히 그 겹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2014년 9일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원래 한 40년까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30년으로 단축해 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B2C 사이클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B2C로 먹고 사는 많은 인테리어 가구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반대로 이거를 30년짜리를 40년으로 늘리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교체하는 인테리어 사이클이 또 새로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건축과 인테리어 리폼 사이클은 서로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2C 인테리어한테 좋은 거는 골조가 오래 가고, 골조는 아주 오랜 기간 서 있고, 마감은 자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B2C 건자재한테는 긍정적인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B2C 인테리어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2C 인테리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저희가 고친다 이러면은요, 크게 시장은 단품 시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 고치는 올수리, 인위적으로 제가 올수리라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단품 시장과 올수리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품은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외 그런 브랜드 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단품만을 유통하는 국내 한샘도 그런데 리바트도 마찬가지고, 유통업체들이 유통 대리점을 만들면서 단일 브랜드 단품을 취급을 했는데요. 이 유통 대리점들이 단일 브랜드 대리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최근에는 점점 이게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오늘의 집이라던가 이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가구를 바꾸시는 분도 아주 많고, 또 여기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점점 여기 수입 가구라든가 수입 단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단품 시장은 경쟁 치열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런 이케아 역시 우리나라에 진출하고 나서 이 단품 시장 완전히 과잉 경쟁 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유통회사 입장에서는 유통 마진이 계속 감소하고, 그리고 이게 화장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뭐 페이스샵이라든가 바디샵 같은 그런 단일 브랜드 샵들이 있었고, 아리따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점점 온라인 중심으로 이런 유통 브랜드 채널, 단일 채널은 더 하향 트렌드에 있고, 이건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인테리어 올수리의 경우에는 이거는 산업화가 덜 됐습니다. 인테리어 올수리는 누가 하냐면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좀 더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은 그런 설계사무소들이 하는데, 부티크 스타일의 설계사무소들이 이 올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올수리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골조가 오랜 기간 서 있고 마감이 바꿔야 되면은 단품으로 바꾸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전체를 바꾸는 그런 시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산업화해 가지고 표준화하겠다고 들어가는 기업이 한샘이고요. 현재 한샘의 리하우스라는 그런 사업 형태가 이 올수리 시장을 잡겠다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수리는 사실 글로벌하게 봐더라도 인테리어 올수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은, 그런 기업들은 거의 없고 한샘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몇 년간 이런 걸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런 시행착오도 있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이쪽에서 매출 성장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최근에 4.15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가 6.17에서도 밝혔지만 재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노후주택이 쌓이면서 그 새로운 집에 대한 그런 수요는 올라가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새 집을 구도심에 짓지 못하고 구도심에 있는 집들은 많은 경우 올수리를 선택해서 인테리어 리폼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초기 단계 재건축도 거주자가 2년 거주하라고 그런 규제가 신설됐는데, 거주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테리어를 리폼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올수리 시장이 종전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건자재 업체의 B2B 업체와 B2C 업체, 그리고 B2B 업체는 어떤 부분이 키팩터인지, 그리고 B2C는 어떤 부분이 키팩터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 단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품 매출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단품 쪽은 또 정반대로 말하면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또 온라인화에 의해서 오프라인 유통 대리점들은 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품 쪽을 점점 사양산업이라고, 오프라인 단품 판매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보는 반면에 인테리어 올수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산업화라든가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고, 이거를 산업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나온 업체가 한샘의 리하우스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성장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자재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자재 부분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